제주 4.3 사건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4.3 단체들의 반발에 이어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까지 나서면서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제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나왔습니다. 4.3 사건의 장본인인 김일성 정권에 한때 몸담궜던 사람으로서 제주 4.3 사건에서 희생된 유가족 분들과 희생자 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이 같은 발언이 4.3을 왜곡했다는 논란이 일자 태영호 의원은 진심 어린 사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달라는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에서 대학생 시절부터 4.3 사건을 유발한 장본인은 김일성이라고 배워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4.3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철진한 색깔론이라며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4.3을 폄훼한 망언이라며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4.3 유족회도 북한 개입설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는 입장입니다. 4.3 진상조사 보고서에도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 봉기에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서술됐고 북한이나 김일성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은 없기 때문입니다. 전혀 터무니없는 근거를 갖고 발언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유족분들하고 영령님들 그 가슴에 한이 맺히는 또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태영호 의원은 부산 합동연설회에서도 김일성 책임론이 왜 색깔론이냐며 역사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행정실을 방문해 도민들과 만났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 관광 바가지 논란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 나선 오영훈 지사. 최근 해외로 나가는 하늘길이 열리며 제주 관광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조만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제기된 제주 관광 바가지 논란은 팩트가 없다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해외 여행 규제가 풀리자마자 제주 관광이 위기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건 관광이 훨씬 크기 때문에 뭔가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주 관광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건 좋은데 과연 팩트에 의거한 지적인가? 맞춤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정보 제공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제주시 원도심을 살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 보존과 개발 중 어느 쪽이 중요한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칠성로 그 아케이드 쪽이 공동화 현상이 되게 심각합니다. 문화예술 거리의 맵을 만들어서 그쪽부터 시작해서 칠성로 아케이드까지 해서 큰 바운더리를 해서 같이 좀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행정이 먼저 변화해야 됩니다.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과 지역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또 칠성로를 중심으로 한 상가가 좀 더 활성화되기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수산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주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올해 이와 관련된 예산은 1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한편 오 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제2공항 문제로 동서 갈등까지 생기고 있다며 해결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고 행정체제 개편은 행정시장 직선제가 아닌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소각장 폐쇄로 북부광역 환경관리센터의 노동자 50여 명이 이달 말에 집단 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천막농성 100일 만에 제주도가 노정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제주도청 앞 천막농성장.
100일 동안 고용 유지를 요구하며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동자들이 농성을 벌여온 곳을 오영훈 도지사가 찾았습니다.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나 이제 천막에서 또 앞에서 시위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실입니다. 이미 50여 명의 노동자들에게는 지난달 말 해고 통지가 전해졌습니다. 이제 보름 뒤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겁니다. 1월 말부로 저희가 다 해고 통지를 다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다 회사에서도 지금 심란한 마음으로 지금 현장을 계속 지키고 있지만 그 마음 심적으로는 너무 불안하고. 그동안 20여 차례 실무협의를 벌여온 제주도와 노동조합은 노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협의체를 구성해 기업과 공공분야 채용을 돕고 직업교육과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내 300여 개가 넘는 민간위탁 사업장을 비롯해 고용 위기를 겪는 사업장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10명 이상의 집단 해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사회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냐에 대한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 부분은 뒷받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전담부서 신설과 관련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모으는 중이라며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천막농성 100일 만에 해결의 물꼬를 튼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집단해고 문제가 과연 어떤 성과를 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병의원이 사라지면서 의료 서비스는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서귀포시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관협력의원 설립이 추진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서부 지역인 대정읍과 안덕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없고 휴일이나 야간에 문을 여는 병원도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주민들 대부분은 진료를 받으러 서귀포나 제주 시내까지 병원을 찾는 상황. 한 해 평균 이곳 주민들의 제주 시내 병원 이용 건수가 10만 건을 넘고 진료비 지출액은 28억 원에 이릅니다.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기도 365병원 하나 생겼으면 해가지고요. 이처럼 열악한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서귀포시가 전국 최초로 민관협력의원과 약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건물과 시설을 투자하고 민간 의료진에게 최장 10년까지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국가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국비와 지방비 47억 원을 들여 완공된 건물에는 800여 제곱미터 의원동에 진료와 처치, 방사선실 등이 들어섰고 위내시경과 초음파 진단기 등 의료장비 40여 대도 갖춰 대여할 예정입니다. 2층에는 서부보건소 건강검진센터가 입주하고 약국도 들어섭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에 지어진 민관협력의원입니다. 이곳이 개원하면 주민들은 365일 휴일과 야간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온라인으로 진행한 사업 설명회에는 전국의 의료 관계자 40여 명이 참여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운영자는 법정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후 10시까지 진료해야 하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둬야 합니다. 읍면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이용률을 낮추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민간협력의원 약국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서귀포시는 입찰자를 선정한 뒤 다음 달 20일쯤 병원 문을 열 예정인 가운데 열악한 농어촌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질 개선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오늘 비가 내려서 출근길에 우산 챙기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한 동풍의 영향을 받고 있는 동해안 지역은 대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편 제주 남쪽 해상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에는 비구름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사이에는 제주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내일 낮까지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하권을 보이고 있는 제주 산지에는 현재 눈이 날리고 있는데요. 짧은 시간에 많이 내려서 눈이 쌓이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오전 중에 대설특보가 발효되겠고요. 내일 낮까지 3에서 8cm,
많은 곳은 10cm 이상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고 상간도로 이동하실 때는 미끄럼 사고에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출근길 어제 아침보다 2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북부와 동부 지역 4도고요. 서부 지역 5도, 성판악은 영하 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9도, 남부 지역 1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오늘 가끔씩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동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동쪽 섬인 우도는 다른 섬에 비해서 제법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해상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북동풍이 점차 강해지면서 제주 동부 앞바다와 남부 앞바다에는 풍랑특보가 곧 발효되겠고요. 동부 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와서 위험하겠습니다. 갯바위 낚시와 해안가 접근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까지 해상에는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절기 우수인 주말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제한속도를 어겨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 2021년 12월 서귀포 시내 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37km 초과한 시속 87km로 달리다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 80대 동승자를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지역 전기차 보급 대수가 4만 대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올해 정부의 전기차 보급 계획에 따라 전기 자동차 7,500여 대 보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국비 보조금은 승용차는 20만 원, 화물차는 200만 원 인하됐으며 예정대로 전기차가 공급되면 도내 운행 전기차는 4만 대를 넘고 보급률도 9.5%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올해 생존 수영 교육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모든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수영장과 사설 수영장에서 이론과 실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시 10곳과 서귀포시 4곳 등 14개 학교 수영장을 내년부터 학부모와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영장 건설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용역을 실시해 예산을 편성하고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제주도의회 강동우 교육의원은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골라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일부 고교에서 시범 시행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가 올 시즌 새 유니폼을 공개했습니다. 새 유니폼은 제주의 관광 명소인 사려니 숲에 우거진 나무의 모습을 형상화해 거칠고 강렬한 이미지를 각인시켰고 제주를 상징하는 테마와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태국 전지훈련을 마치고 클럽하우스에서 체력 강화 프로그램에 돌입한 제주 유나이티드는 오는 26일 수원FC를 상대로 K리그 올 시즌 홈 개막전을 치릅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